그런 어떤 컨센서스 마련하는 것조차도 이제 토픽이 되거든요. 하나의 중요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기평에 이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도 방향성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박수 좀 써주시죠. 그래도 원래는 잠깐 소개만 이렇게 부탁드렸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확실히 편하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일단 내용 잘 들으셨다시피 나름대로 일단 BIM 어떤 게 좋은 BIM 프로젝트인지 좀 성과를 측정하려고 세계각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제 퍼펙트하게 뭐 어떤 스탠다드화 되어 있고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빔 스코어 카드, VD 스코어 카드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이트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은 내용들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보셨죠? 이거 그 스마트보드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빅룸, 아이룸 이니셔티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마틴 피셔 교수님이라고 VD 시계의 보스입니다. 보스 거의.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켈빈 박사님이고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이제 GSA에 이제 공무원을 두시다가 빔스코어학과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엑셀 시트 보여주셨어요. 그냥 그 엑셀 시트 폼하고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제가 이제 동영상 보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번역해가지고 그거 이제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도구죠.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의 도구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빔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BSC 계열 쪽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경영공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4가지 에어리어가 있는데 재무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조직 어떤 학습 차원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제 매스를 내서 이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빔 수행 계획이 짜여져 있냐,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이제 어답션, 채택돼서 실행이 되고 있냐, 채택될 때 기술은 적용이 되고 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해서 여기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4개의 카테고리는 또 하위에 디비전이라고 해서 2-3개의 디비전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총 10개의 디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비전 아래에 보면 이제 항목도 있는데 아까 이 설문 항목 같은 것들이죠. 그게 이제 각각 또 2-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 버전가 60개고요. 컨설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게 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VD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그 자기네들이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GSA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40몇 개 정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한 걸 KPI를 다 이제 매겨서 측정을 한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모이면 거기에 KPI하고 그 다음 이익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뒷부분에 이제 백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빔스코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 구글에 치면 요런 화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해서 이제 그 설문 쫙 체크하시면 점수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채택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냥 그쪽에서 얘기하면 지나갈게요. 판별을 어떤 진단을 하듯이 BIM 프로젝트도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 BIM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하는 내비게이터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빔스코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10개의 디비전입니다. 4개의 에어리어, 10개의 디비전, 그리고 각각마다 이제 그 퀘스천 항목이 달려 들어가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한 영역별로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거 이제 약점인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제 로드맵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포폼 잠깐 볼게요. 실제로 이제 이거 지금 기획과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6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제 외부 이제 전문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으면서 그 내용도 나중에 이제 가능한 오픈 가능한 수준까지 좀 공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동영상 조금 있으면 보실 건데 거기에 나오는 그 빔스코어 카드 그 포맷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스크립트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팝업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용자가 이제 쉽게 이제 클릭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UI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역공학을 하다 보니까 없어요. 동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에어리어 1, 2, 3, 4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디비전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요. 메저먼트가 이 퀘스천 하는 거죠.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퀘스천이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도큐멘테이션 하는 형식화된 어떤 솔루션이 있냐.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이제 6개인가 7개 보기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이게 도큐먼티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쉐어링 된다. 요런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 클릭하면 그 안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스코어가 플러스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웨이트 팩터가 곱해집니다. 웨이트 팩터는 이제 프로젝트 타입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전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PD 제도가 없으니까 IPD 제도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 체크가 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웨이트 팩터 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웨이트 팩터가 이제 더해진 게 디비전으로 올라가고요. 디비전 자체도 이제 웨이트 팩터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곱해서 이제 올라가면 에어리어. 에어리어에서 다 이제 에어리어 4개를 이제 서메이션을 하면 가정치에 대해서 스코어가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향적, 그냥 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지표를 모으는 어떤 항목도 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이제 구체적인 빔 목표를 이제 설정한 영역 이런 것도 묻는데, 이게 이제 한 7개의 카테고리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빔 수행 계획서 아니면 빔 유즈 결정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유즈가 명확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묻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 타입별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을 임프로브먼트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미팅을 2개씩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임프로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어떤 정성적인 지표로 이제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코스트를 임프로브먼트 하기 위해서 세이브 달러 얼마 한다. 이건 정량적인 지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테크니컬 어시스턴트예요. 옆에 이제 켈빈 박사님이 계시고요. 아까 이제 보던 항목입니다. 이게 요게
도큐멘테이션 관련된 거요.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각 에디션을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에비던스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동작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DB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에비던스로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인터뷰할 때 전문가가 인터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 모르는 사람이 인터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로직이 이제 들어가 있는 엑셀 시트를 띄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카운트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그 화려한 화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웹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뭐 40 몇 개 이상 모았으니까 당연히 그 작업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요게 이제 아마 90점이었나요? 여기? 그러면 90점 올리고 웨이트 팩터가 옆에 있죠. 그러면 스코어가 나옵니다. 이거 항목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서메이션 해가지고 올리고 해서 토탈 이제 스코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개발을 할 때 통계하시는 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3년 전에 매트릭스 관련해서 이제 논문 발표된 게 사이트에 있는데요. 거기 내용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40 몇 개를 모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나름대로 어떤 비판도 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너무 적당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통계적인 의미가 이게 익스클루시브 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겹쳐버리면 투표를 2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올라가면 그쪽에. 그러면 이제 그 영역에서 잘하는 어떤 플레이어는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그를 할 수 있죠. 왜 나는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데 난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데 웨이트 팩터 어떻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예, 그런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겠죠.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개발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 이렇게 빔 익스큐션 플랜의 유지에 대한 거 이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지침이랑 빔 수행 계획서 지침이랑 요거 이제 KPI랑 좀 엮어서 뭔가 이제 매칭돼서 이제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보시면 그 지침하고 이제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 이제 입력하는 거 잠깐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이제 카테고리가 7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뭐 improve communication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를 이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KPI 지표가 사실 프로젝트별 뭐 다 다르잖아요. 발주자별 다 다를 수 있잖아요.